과거로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중세시대 최초의 인류문명, 초기 인류의 고대 조상, 공룡, 최초의 육지동물, 고대 바다 생물 등을 거쳐 모든 것의 시작으로 향합니다. 저기 있네요. 이 성은 우리의 태양계예요. 현재는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색깔의 먼지 구름일 뿐이에요. 이 구름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운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성운을 사방에서 압박했고 구름의 중심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거대한 무게 압력으로 구름 중심에서 핵 연쇄 반응이 시작합니다. 구름의 온도가 상승하고 빛을 발해요. 곧 고밀도의 구체가 형성되고 그렇게 우리의 태양이 탄생합니다. 약 45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먼지와 우주 잔해로 된 디스크가 어린 태양을 돌고 있을 뿐이에요. 이 파편들이 점차 융합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이 소행성 더미의 가장 중심부를 살펴볼게요. 파편의 총 중량은 중심부를 너무 많이 압축해서 밀도가 높은 금속 핵이 형성되고 있어요. 거대한 압력은 중심핵을 가열하고 어린 지구의 중심 온도는 거의 6000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액체 핵이 고체 핵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이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해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와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방패에 부딪힙니다. 아직 우리 지구는 불타는 용암 덩어리에 더 가까워요. 하지만 내각되면서 단단한 지각이 형성돼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원시 행성이 등장합니다. 소행성에 더 가깝고 화성 크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파편이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것은 어린 지구의 중도라고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파편 자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지구 궤도에서 머무릅니다. 잠시 후 이 잔해들이 모여 달을 형성해요. 이 충돌의 결과로 지구는 너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달은 충분히 무거워서 중력으로 지구의 자전을 늦춥니다. 현재 지구는 쾌적한 곳처럼 보이지 않아요. 달의 중력이 지구 깊숙이 침투하여 더 많은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한 운석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지표면에 폭발이 빈번합니다. 아야!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는 지구 대기를 형성해요. 운석을 타고 지구의 온 얼음은 증발해요. 수증기는 상승하고 비로 변합니다. 이 빗물은 지표면으로 떨어져서 뜨거운 용암을 식히고 최초의 호수와 강을 형성해요. 수억 년 동안 지구는 금성의 표면과 비슷했어요. 수많은 화산, 산성비, 숨쉴 산소도 없는 생명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태양도 지금처럼 밝지 않았죠. 게다가 태양광선은 대기 중에 있는 수톤의 화산 먼지를 거의 통과하지 못했죠. 하지만 약 37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세포 유기체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해안 근처의 얕고 따뜻한 바다에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시생 누대 전반에 걸쳐 거의 20억 년 동안 지구에서 지배하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남겼어요. 이것은 얕고 따뜻한 물 바닥에 있는 돌기둥으로 단순한 유기체와 박테리아의 산물이죠. 이 박테리아는 진화를 거듭한 후 광합성을 하게 됐어요. 박테리아는 햇빛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산소는 암석을 산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후 남아도는 산소가 대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시기에 산소를 생산하는 최초의 해조류가 나타났어요. 이 현상은 대산화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거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사라졌어요. 단순 유기체에겐 산소가 독성이었고 살아남은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수백만 년 후에 이 잔해들은 재활용되고 물과 지구의 지각의 엄청난 압력 아래서 오일로 변하게 됩니다. 시생누대는 약 25억 년 전에 이 재앙과 함께 끝이 났어요. 동시에 지구에서 대륙이 형성되고 있었고 나중에 퍼즐처럼 세계의 바다를 떠다니다가 초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요. 하지만 산소의 출현은 온실 효과를 막고 지구의 온도는 떨어져요.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까지 지속된 소위 휴로니안 빙기라고 불리는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지구가 거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고 추측해요. 심지어 더운 적도까지요. 2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용암 덩어리 같았는데 현재 얼음 덩어리가 됐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예요. 휴로니안 빙기의 지구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가까웠어요. 유로파도 두꺼운 얼음 지각이 있고 그 아래에는 중심핵에 의해 가열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어요. 태양의 진화가 지구를 구했어요. 45억 년 전에 태어난 이래로 태양은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억 년의 빙하기가 지나고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화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했죠. 약 10억 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의 가상 초대륙 로디니아로 합쳐졌어요. 그리고 모든 해양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 미로비아를 이루었어요. 7억 5천만 년 전 그 대륙은 갈라졌고 거대한 땅덩어리가 지구를 가로질러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복합 식물과 다세포 미생물이 출현했어요. 해조류, 해면류, 곰팡이류만이 해양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스프리기나입니다. 사람 손가락만한 일종의 벌레예요. 적어도 약 5억 5천만 년 된 이 동물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5억 4,100만 년 전에 현생대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기의 주요 사건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에요. 지구에는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생물이 나타났어요. 불가사리와 성게 같은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이 등장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진화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골격을 갖게 되었어요. 삼엽충처럼요. 일부는 길이가 거의 1m에 달했어요. 이런 보호 껍질은 바다에 포식자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그 당시에 먹이 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기에 떠다니던 대륙이 다시 합쳐졌어요. 이 초대륙은 모양이 달랐고 판노티아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이 대륙은 다시 표류했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산맥이 형성됐어요. 그러다가 대륙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약 3억 3,500만 년 전에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어요. 판게아에서는 이미 현대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 호주, 유라시아 대륙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바다 생물 중 하나인 던클레오스테우스가 등장했어요. 어떤 것들은 스쿨버스만큼 길고 대형 SUV만큼 무거웠어요. 육지는 덥고 습한 기후였어요. 그래서 양치리와 다른 식물이 더 빨리 자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일부는 3층 건물의 높이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동물이 바다를 떠나 육지로 향했어요. 엘기네르 패톤과 이크티오스테가였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피부가 햇빛에 적응하지 못해서 해안가에서만 살았어요. 게다가 호흡 문제도 있었어요. 최초의 육지동물은 아가미와 배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발달이 덜 되었죠. 그래서 물로 돌아가야 했어요. 수백만 년 후 이 동물은 더 발달된 양서류로 진화했어요. 비록 보통 도마뱀보다 크지 않았지만 완전히 육지에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생명체의 번성은 새로운 빙하 시대로 끝이 났어요. 극지방에서 온 빙하가 서서히 적도를 향해 다가왔어요. 동물들은 이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2억 9천만 년 전 진화가 다시 이루어졌고 더 진화한 육지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차 크기가 커지고 증식하고 스쿠토사우루스와 고르고놉세스와 같은 새로운 종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이 기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겨우 4천만 년 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결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95%가 사라졌어요. 거대한 운석이 원인일 수도 있고 화산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가설은 해저에서 나온 메탄 방출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요. 중생대는 이 멸종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이 등장하고 지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때죠.